남편이 그룹 창립 기념 만찬장에서 공개적으로 제 지분을 임신한 여비서에게 양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즉시 남편과 여비서가 주고받은 음성 녹음 파일 66개를 만천하에 공개해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죠. 서울 강남의 화려한 호텔 대연회장,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도록 황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상업계의 거물들이나 친인척 VIP들이 모이는 자리인지라 서빙하는 직원들의 손놀림 하나하나에서도 격조가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남편 박민준과 함께 맨손으로 시작해 작은 무역회사를 지금의 상장기업인 성대그룹으로 키워낸 장본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성대그룹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의 피와 땀은 제가 흘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날 저는 샴페인 골드 빛깔의 롱드레스를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올린 채 와인잔을 들고 몇몇 원로 주주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저만치 떨어져서 빳빳하게 날이 선 정장을 입고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겉보기엔 여전히 예전처럼 제 말이라면 껌뻑 죽고 눈에 저밖에 안 보이는 그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곧 제게 한겨울 얼음물보다 더 차가운 배신을 끼얹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만찬이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 사회자가 웃으며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성대그룹의 박민준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고 저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속으로는 또 사람들 앞에서 인꼬부부 행세하며 아내 덕분이라는 상투적인 멘트를 하겠구나 생각했죠. 예전에도 그는 중요한 자리마다 그런 쇼를 즐겼고 덕분에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제 얼굴을 세워주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박민준이 무대 위로 올라서자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셨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헛기침을 하더니 청중을 둘러보다가 마지막에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눈빛은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죄책감, 결의,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회피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오늘 밤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었습니다. 성대그룹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여러분의 지지뿐만 아니라 제 곁에 있는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장내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가 하려는 말이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며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자리를 빌려 중대 발표를 하나 하려 합니다. 그는 손을 들어 무대 아래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배가 살짝 불러온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비서 김지은이었습니다. 김지은은 그의 손짓에 얼굴을 붉히며 수줍은 듯 하지만 감격한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박 회장 비서 아니야? 무슨 일이지? 배 좀 봐. 임신한 것 같은데? 제 손에 들린 와인잔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며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불안감이 덮쳐왔습니다. 박민주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김지은 비서는 수년간 저를 보좌하며 묵묵히 많은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내는 폭탄이라도 터진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객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박 회장 제정신이야? 비서가 아이를 가졌다니? 그럼 이서연 이사는 어쩌고? 엄연히 부부가 있는데 창립 기념일에 이런 발표를 한다고? 저는 멍하니 서서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위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박민준, 제가 10년을 함께한 남자입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함께 고생했고 그를 위해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집안 살림을 도맡았으며 회사 자금이 끊길 뻔했을 때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까지 팔아 그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자 이 중요한 자리에서 모든 친지와 파트너들 앞에서 비서와의 불륜과 혼외자를 인정하다니요.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김지은 비서와 아이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저는 제 아내 이서연 이사 명의로 된 성대그룹 지분 30%를 김지은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장내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지분 양도. 그것도 이서연의 지분을. 말도 안 돼. 그 지분은 이서연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몫이잖아. 박 회장이 미친 거 아니야? 조강지처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지분까지 빼서. 옆에 있던 원로 주주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와 박민준이 어떻게 이 회사를 일궜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산증인들이었으니까요. 그 30%는 제 청춘과 피땀의 결정체였습니다. 김지은은 무대 옆에서 놀란 척 입을 가렸지만 눈빛만은 숨길 수 없는 승리감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훔쳐보듯 저를 쳐다봤는데 그 눈빛에 담긴 도발과 조롱이 흘러넘칠 지경이었습니다. 박민주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죠.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미 아내 이서연과 상의된 결정이며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그 말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언제 동의했단 말입니까? 그는 제게 단 한마디 상의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동정, 안타까움, 그리고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보는 시선들. 그들은 속으로 제가 불쌍하다고,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지분까지 뺏긴 비련의 여주인공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 이서연은 무르디무른 홍씨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지시겨질 쉬운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요동치는 감정을 억누르고 와인잔을 꽉 쥐어 단 한 방울의 술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무대 위의 박민준과 김지은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를 걸었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오직 차분한 평정심과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조소가 담긴 미소였죠. 제 반응을 본 박민주는 멈칫했습니다. 눈빛에 의아함이 스쳤죠. 왜 제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거나 따지지 않는지 이상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마도 예전처럼 억울한 일이 생기면 눈물부터 흘리거나 그 자리에서 악을 쓰며 따져 그를 난처하게 만들 거라 예상했겠죠.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아주 크게 틀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그와 김지은의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잦은 야근, 낯선 향수 냄새,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는 핸드폰, 바뀐 비밀번호. 저는 현장에서 그를 추궁하는 대신 조용히 흥신소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상대할 때는 눈물 따위는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직 확실한 증거로 사회적 매장을 시켜야만 제 한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장내의 소란은 계속되었고 김지은은 배를 내밀며 연약한 척 박민준에게 기대어 섰습니다. 마치 세상의 핍박을 받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요. 박민준은 다시 헛기침하며 자신의 배신을 미화하려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자 연회장의 메인 대형 스크린과 연결되었습니다. 원래는 회사 홍보 영상을 틀어놓았던 그 스크린이 제 조작 한 번의 순간 암전되었습니다. 장내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까만 화면을 그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박민준도 당황하여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김지은의 얼굴에서도 승리감은 사라지고 당혹감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박민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그들을 응시하며 크지는 않지만 홀 전체에 또렷이 울려 퍼지도록 말했습니다. 뭐 하냐고, 박민준. 당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지분을 뺏어다가 당신의 상간녀와 사생아에게 주겠다고 선언했는데 나도 사람들이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계략에 빠뜨렸는지 듣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제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히스테리 하나 없는 그 목소리는 오히려 더 날카롭게 사람들의 귀에 박혔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너 헛소리하지 마. 우리 합의했잖아. 왜 이래? 합의.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민준,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당신이 나랑 상의한 적이 있어. 김지은이랑 노란한 것부터 내 지분을 빼돌릴 음모를 꾸민 것까지 나한테 단 한 글자라도 말한 적 있냐고. 말을 하면서 저는 빠르게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음성 재생 인터페이스가 떴습니다. 화면에는 박민준, 김지은이라는 이름과 함께 66개의 녹음 파일이 정갈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두를 증인으로 세우고 싶어 했으니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 저는 무대 위에서 사색이 된 두 사람을 보며 입꼬리를 더 깊게 올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이 불륜 커플이 뒤에서 어떻게 저를 짓밟으려 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서 박민준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아, 걱정 마. 이서연, 그 여자 지분 30%만 손에 넣으면 바로 이혼할 거야. 그럼 네가 성대 그룹의 안주인이 되는 거고 우리 아이가 후계자가 되는 거지. 두 번째 파일은 김지은의 교태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나 속이면 안 돼? 이서연 언니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걸 동의해 주겠어? 다시 박민준의 목소리. 이번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동의? 걔가 동의 안 하면 어쩔 건데? 기념 만찬에서 내가 딱 발표해버리고 기정사실로 만들면 아무리 난리쳐도 소용없어. 지분양도 계약서도 이미 다 준비해놨어. 걔는 그냥 사인만 하게 만들면 돼. 음성이 공개되자 장례는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하객들의 눈빛이 경악에서 분노와 경멸로 바뀌어 박민준과 김지은을 쏘아보았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계획된 거였어. 진짜 너무하네. 조광지철을 저렇게까지 짓밟을 생각을 하다니. 김지은 저 여자도 보통이 아니네. 유부남인 거 알면서 저렇게 달라붙다니. 김지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다 박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입술만 달달 떨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민준 역시 얼이 빠져들고 있던 마이크를 쿵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앰프를 타고 찢어지는 소음이 울렸지만 그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충격과 공포,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민준이 허둥지둥 마이크를 주워들고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이거 다 조작이야. 위조된 거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김지은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이서연 언니 지분 30% 넘어오면 우리 서울 도심에 수영장 딸린 펜트하우스 살 수 있는 거지? 나 그거 진짜 갖고 싶었어. 언니 쫓아내기만 기다렸다니까. 객석에서 누군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 비서 욕심 좀 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재산 나눌 생각부터 하네. 곱게 차려입은 사모님이 비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청순한 척하더니 속은 시커멓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김지은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지 고개를 푹 숙이고 치맛자락만 쥐어뜯었습니다. 박민준이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세 번째 파일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펜트하우스가 문제냐? 지분만 넘어오면 회사 돈은 다 우리 거야. 이서연, 그 늑다리. 여편네는 밥하고 빨래하는 거 말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어. 옛날에 처가에서 돈 좀 보태줘서 사업 시작한 거 아니었으면 진작 이혼했지. 이제 회사도 커졌는데 걘 쓸모가 없어. 데리고 있어봤자 짐만 되지. 이 말이 나오자 장내의 모든 시선이 칼날처럼 박민준에게 꽂혔습니다. 저와 함께 창업 시절부터 고생했던 원로 주주들의 얼굴은 분노로 벌개졌습니다. 초창기 멤버인 최 이사가 씩씩거리며 무대 앞으로 뛰쳐나와 박민준을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박민준, 내가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빈털터리일 때 골목길 누비며 영업 뛰고 부모님 집 팔아서 자금 대준 게 누구야? 서연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너도 없어.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최 이사의 일갈에 다른 주주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서연이 없었으면 성대그룹도 없어. 우리가 투자한 것도 이서연 이사를 보고 한 거지. 너 같은 놈을 보고 한 줄 알아? 박민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는 원망 가득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완벽한 계획을 망쳤다는 듯이요. 저는 그의 눈빛 따위는 가소롭다는 듯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네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오빠, 근데 지분 양도 계약서에 언니가 진짜 사인할까? 그거 결혼 전 특유재산이라 오빠 맘대로 못한다던데? 특유재산이면 뭐해? 내가 만찬장에서 딱 발표해버리면 사람들이 다 넘어간 줄 알 텐데. 안 하겠다고 버텨봤자 소용없어. 변호사 몇 명 사서 겁 좀 주면 여자 하나가 뭘 어쩌겠어. 걔 자존심 세서 남들한테 우리 얘기 떠벌리는 거 싫어할걸. 얌전히 말 들을 거야. 세상에 박 회장 진짜 악질이네. 특유재산까지 강탈하려고. 이서연 씨 너무 불쌍해. 어떻게 저런 놈이랑 살았대? 사람들은 이제 핸드폰을 꺼내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은은 쏟아지는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를 견디지 못하고 박민준을 밀치며 무대 아래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을 떼자마자 직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비켜요. 나 갈 거야. 김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직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비서님, 몸 조심하셔야죠. 뱃속의 아이 생각해서. 객석에서 조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뱃속의 애가 누구 애인지나 알겠냐. 그 말에 김지은은 악에 받친 눈으로 소리 지른 사람을 노려봤지만 그 눈빛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박민준이 황급히 그녀를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있어. 지금 도망가면 우리 진짜 끝장이야.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린 위의 파일들은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들의 민낯을 까발리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오빠, 이서연 언니 오늘 입은 그 샴페인색 드레스 예쁘더라. 내 흰 원피스보다 비싸겠지. 그래봤자 촌스러운 아줌마가 입으면 뭐해. 지은아, 화내지 마. 이혼하면 걔 옷이랑 보석, 포르쉐까지 다 내 거야. 그때는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타고 싶은 거 다 타. 오빠 진짜 최고. 근데 나 좀 무서워. 언니가 회사 와서 난리치면 어떡해. 직원들이 다 언니 편이잖아. 무서울 거 없어. 이제 회사는 내 거야. 걔 편드는 늙은 직원들은 싹 다 잘라버리면 돼. 내 사람들로 다 채우면 걔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뒤집지 못해. 아, 참. 지난번에 보낸 500만 원으로 가방 샀어. 오빠 사랑해? 당연하지. 500이 뭐야. 5천이라도 자기가 원하면 다 해줄게. 녹음 파일들이 영화처럼 흘러나오며 박민준과 김지은의 탐욕, 이기심, 배은망덕함, 그리고 저에 대한 조롱과 계략을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의 웅성거림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비난과 야유로 변했습니다. 더럽다 더러워. 현대판 진셈이 중국의 배신자, 아이콘과 따로 없네. 김지은 저 여우 같은 게 직원들까지 자르라고 부추겨? 제 절친인 최수진이 군중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저런 쓰레기들한테 자비 베풀지 마. 당장 고소해버려. 사람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맞아요. 고소해요. 지분 되찾고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려요. 김지은은 결국 무너져 내려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흑흑. 저 박민준한테 속은 거예요. 하지만 그 뻔한 거짓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음성 파일 속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하고 탐욕스러웠으니까요. 박민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오만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울고 있는 김지은 그리고 분노한 군중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모아 반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음성 파일은 어느덧 30개를 넘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민준, 김지은. 방금 음성 파일에서 나온 말들, 여기 있는 모두가 들었어. 내 지분을 뺏고 재산을 가로채고 나를 빈털터리로 쫓아내겠다고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으로 보였니? 박민준이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만해. 우리 대화로 하자. 응, 대화로 풀자고. 대화? 제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김지은이랑 작당하고 내 뒤통수 칠 때는 대화할 생각 안 했어. 부모님 집 판 돈으로 김지은 명품백 사줄 때는 대화할 생각 안 했어. 오늘 이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내 지분 뺏으려 할 때는 대화할 생각 안 했냐고. 제 질문 하나하나가 따귀처럼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은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애원했습니다. 이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가정 파탄 내고 지분 욕심낸 거.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용서. 저는 싸늘하게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유부남 꼬여내서 나를 짓밟으려 할 때는 용서 같은 거 생각 안 했잖아.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너무 늦었어. 저는 그들을 외면하고 하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추태를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제 10년 결혼 생활의 대가가 이런 배신과 음모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민준이 말한 지분 양도 저는 단 한 번도 동의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방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 66개의 녹음 파일은 증거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법적 대응을 통해 제 모든 권리를 되찾고 제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올 것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서연 파이팅! 지지합니다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스크린에서는 66번째 파일이 재생될 참이었습니다. 이 파일은 그들의 꿈을 완전히 박살낼 결정타였습니다. 김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엔 교태가 아니라 섬뜩한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지분 넘어오면 빨리 이혼해. 질질 끌지 말고. 내가 들으니까 이서연 친정 부모님이 남긴 골동품이 몇 개 있다던데? 그거 꽤 비싸다며. 그것도 어떻게든 빼돌려야 해. 그리고 걔가 따로 챙겨둔 비상금도 있을 거 아냐.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해. 와, 저 여자 진짜 독하네. 돌아가신 부모님 유품까지 탐내? 한 중년 남성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뻔뻔함에 극치네. 이서연 씨가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는데 그걸 다 뺏고 빈손으로 내쫓으려 해? 천벌 받을 놈들. 김지우는 더욱 서럽게 울었지만 동정표는커녕 비난만 더 거세졌습니다.
박민주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거 다 조작입니다. 이서연이 우릴 함정에 빠뜨리려고 위조한 거예요. 그러자 최 이사가 다시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박민준, 이 뻔뻔한 놈아, 눈 뜨고 거짓말을 해. 이 목소리가 너랑 김 비서인 걸 모를 사람이 어딨어. 옛날에 네가 우리한테 와서 서연이 칭찬하며 돈 빌려달라 할 때 그 목소리랑 똑같구만. 우릴 바보로 아냐. 다른 원로 주주들도 몰려 나와 합세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성대에 투자한 건 자네가 아니라 이서연 이사를 믿어서야. 그런데 배신도 모자라 횡령의 사기까지. 자네는 우리 주주들과 직원들을 볼 면목도 없나? 그때 재무팀장 정 부장이 나섰습니다. 그는 저와 박민준을 10년 넘게 봐온 충신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아니 박민준 씨, 당신과 김 비서의 더러운 짓거리를 직원들이 모를 줄 알았습니까? 야근 핑계로 김 비서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 가고 명품 선물 사준 거 다 법인카드 긁은 거잖아요. 김 비서는 당신 믿고 직원들한테 갑질이나 하고 말이죠. 직원들도 웅성거리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김 비서, 지난번에 제가 실수로 커피 좀 쏟았다고 무릎 꿇고 닦으라고 했어요. 박 회장은 옆에서 보고도 모른 척하고요. 박민주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박민준의 사촌형이자 회사 일을 돕던 박동훈이었습니다. 평소 박민준과 가장 친했던 그였기에 모두 그가 박민준을 변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박민준 앞으로 다가가더니 짝 소리가 나도록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박동훈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너 사람 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서연 재수씨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따위로 갚아? 배신도 모자라 지분까지 빼서 내가 그러고도 우리 박씨 가문 사람이야. 박민주는 뺨을 감싸쥐고 멍하니 사촌형을 바라봤습니다. 형까지 왜 이래? 오늘부로 넌 내 동생 아니다. 난 회사 그만둘 거야. 너 같은 놈이랑은 일 못해. 박동훈은 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수씨, 미안해요. 우리가 민준이 놈을 잘못 가르쳐서 재수씨가 고생이 많아요. 난 언제나 재수씨 편이니까 끝까지 싸워서 이겨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버님. 이어서 다른 친척들도 박민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박민준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안 돼. 다들 왜 이래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지은은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랑 오빠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서연이 남편 마음 못 잡아서 생긴 일을 왜 우리 탓을 해요? 수진이가 뛰쳐나와 삿대질했습니다. 사랑, 유부남 꼬셔서 가정 파탄 낸 게 사랑이야. 그건 불륜이고 간통이야. 뻔뻔하게 어디서 사랑 타령이야. 네가 탐낸 건 박민준 돈이랑 지분이지 사랑이 아니잖아. 수진이의 팩트 폭격에 김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너도 잘 들어. 서연이가 널 위해 뭘 포기했는지 알아? 자기 인생 다 바치고 친정 재산까지 털어넣었어. 그런 조강지쳐 버리고 잘 살 줄 알아? 천벌 받을 거야.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박민준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기업 회장들이 싸늘한 표정으로 저에게만 인사를 건네고 나갔습니다. 이 이사님, 오늘 일은 유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박민준 씨, 우리 진행하던 프로젝트는 취소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과는 거래 안 합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자랑 공간에는 저와 박민준, 김지은, 그리고 몇몇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김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어. 망했어. 박민준은 벽에 기대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빌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김지은이랑 끝낼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냉소했습니다. 기회? 박민준. 기회는 당신이 걷어찼어. 당신들이 내 등 뒤에서 칼 꽂을 때 이미 끝난 거야. 안 돼. 서연아. 그가 제게 달려들려 하자 수진이가 막아섰습니다. 더럽게 어디서 손을 대. 당장 꺼져. 그때 김지은이 미친 사람처럼 박민준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잡았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지분 준다고 꼬셔서 이 사단이 났잖아. 내 인생 책임져. 이 미친년이 네가 먼저 꼬리쳤잖아. 둘은 바닥을 뒹굴며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개싸움이 따로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혀를 차며 그 꼴불견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최 이사님, 정 부장님, 뒤처리를 부탁해요.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걱정 말고 가요. 여기는 우리가 맡을 테니. 저는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비명과 욕설 소리,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준과 김지은은 서로 핥히고 뜯어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만들래. 제 목소리에 둘은 동작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다시 왔어? 박민준이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노트북을 꺼내 다시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왜 왔냐고. 당신들이 음성 파일 말고 또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주려고. 화면에 엑셀 파일과 통장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잘 봐. 이건 박민준이 최근 1년 동안 횡령한 내역이야. 5천만 원은 김지은 용돈, 8천만 원은 명품숍, 그리고 여기 2억 원은 김지은 남동생 집이랑 차 사주는 데 들어갔네. 합쳐서 3억이 넘는 돈, 다 회사 공금이야. 정 부장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자금 용도 물어볼 때마다 프로젝트 비용이라고 속이셨죠.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박민준이 손을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아, 아니야. 내 돈이야. 회사 돈 아니라고. 저는 재무제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여기 당신 서명이 다 있는데 발뺌할 거야? 그리고 김지은과 박민준의 카톡 대화 내용을 띄웠습니다. 오빠, 내 동생 전세금 2억만 해줘. 회사 돈 쓰면 되잖아. 어차피 이서연은 몰라. 알았어. 차도 포르쉐로 한 대 뽑아줄게. 지분 넘어오면 어차피 다 우리 건데 미리 좀 쓰면 어때? 김지은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골동품 감정서를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 유품인 고려청자랑 고서와 몰래 감정받았더라. 이혼하면 이거 팔아서 챙기려고 했지? 최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인간 말종들이네. 유품까지 건드려? 마지막으로 저는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지분 양도. 꿈깨. 이건 내 결혼 전 특유 재산이라. 당신 동의 없이 양도 못해. 그리고 이미 내 변호사가 당신을 횡령 및 배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장 접수했어. 당신들 둘 다 감방 갈 준비나 해. 뭐, 감방. 박민준이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서연아, 제발. 돈 다 갚을게. 지분도 포기할게.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마. 저는 그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당신이 횡령하고 날 배신할 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김지은도 울부짖었습니다. 전 몰랐어요. 감옥 가기 싫어요. 당신도 공범이야. 횡령에 가담하고 사기쳤으니 죗값 치러야지. 저는 최 이사와 정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제가 성대그룹의 경영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박민준은 해임안을 상정할 거고요. 썩은 살은 도려내야죠. 지지합니다. 이 대표님.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민준은 회사에 몰래 들어와 횡령 장부를 없애려다 제가 미리 배치한 보안 요원들에게 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김지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 앞에서
만삭의 배를 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조강지처가 임산부 핍박한다. 내 아이 살려내라.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 여론몰이를 하려 했죠. 사람들이 저를 악덕 사장이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은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김지은 씨, 뱃속에 아이가 진짜 있긴 합니까? 스크린에 그녀가 흥신소 브로커에게 500만 원을 주고 가짜 임신 진단서를 사는 영상과 대화 내역,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피임 시술을 받은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까지 증인으로 모셨죠. 김지은 씨는 지난달 피임 시술을 받았습니다.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 김지은의 거짓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민주는 그제야 자신이 김지은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걸 깨닫고 그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임신이 가짜였어? 날 속여? 너도 내 돈 보고 만난 거잖아. 서로 이용한 거지. 둘은 기자회견장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사인 홍원건설의 조태호 대표가 박민준과 결탁해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박민준은 2억 원을 받는 대가로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과 고객 리스트를 조태호에게 넘겼고, 조태호는 덤핑 가격으로 우리 거래처를 빼앗아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민준이 심어둔 끈아풀들이 사내에서 태업을 하며 회사는 부도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저는 잠을 줄여가며 뛰어다녔습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떠나간 거래처 사장님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읍소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품질과 납기, 제가 목숨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아니면 조태호의 부실한 저가 제품에 실망했는지, 거래처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설 탐정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박민준과 조태호가 맺은이면 계약서와 리베이트 송금 내역이었죠. 저는 이것을 경찰에 제출하고 동시에 언론에 터뜨렸습니다. 조태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되었고, 박민준과 김지은 역시 공항에서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재판 결과 박민준은 징역 8년, 김지은은 징역 5년, 조태호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저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회사는 위기를 딛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불량 자재를 납품하던 조태호의 회사는 망했고, 우리는 시장 점유율을 대폭 늘렸습니다. 연말 주주총회에서 저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직원들에게 두둑한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편만 바라보던 과거의 이서연이 아닙니다. 요가로 아침을 시작하고 주말엔 수진이와 등산을 가며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힘든 상황에 처한 여성 직원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거울과 같아요. 당신이 웃으면 세상도 웃어줍니다. 똥차가 가고 나면 벤츠가 온다는 말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내가 벤츠가 되는 거예요. 첫째,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걸 걸지 마세요. 둘째, 경제적 독립은 필수입니다. 내 지갑이 빵빵해야 내 자존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당한 일엔 참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증거가 왕입니다. 넷째,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죠. 하지만 치워야 한다면 확실하게 치우세요. 다섯째,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을 잊지 마세요. 그들이 진짜 내 재산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저를 단단하게 만든 굳은 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는 동료들과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해진 나 자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부디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대그룹 대표 이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